북한 지역의 엄청난 규모의 양귀비 농장이 한 민간 단체를 통해 최초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마약. 얼음이 있더군요. 한 코를 딱 하게 되면 코가 일단 뻥 뚫려요. 두만강 북쪽에 위치한 중국 조선족 문화의 중심지 연길시에 도착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은 조선족과 한족 외에도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는 간판들, 북한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도 눈에 띕니다. 취재진은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북한 종업원이 우리를 자리로 안내합니다. 무대 위에선 단복을 차려입은 북한 여성들의 저녁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단체로 탈북을 시도한 이후 이곳의 경계는 더욱 심해진 듯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국 현지 취재원의 도움으로 며칠 전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차례 만남을 거부해온 그들을 우리는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유경열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일하는 무역업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산 마약을 밀거래했다고 합니다. 얼음 장사요? 정확히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양들이 다 북한에서. 북한에서 왔죠. 99%가 다 그렇게입니다. 제가 이랬더니 지리보다는 근데서 가격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 대량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국으로요? 네. 이곳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대부분이 북한산이고 연길이 마약 밀매의 거점이라는 겁니다. 주로 연길로 넘어오시죠? 연길이 와서 난 여기서 줄 때는데 연길이 얼음성이 됐어, 얼음성. 얼음성? 하도 많아서요? 하도 많아서. 아드까지, 열에서 아드까지 다 얼음까지 막. 2년 전 추정 60분에서는 연길에 살고 있는 한 탈북자를 만나 북한산 마약의 실체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 흰색 물체를 꺼내놓는 남성. 이게 뭐예요? 얼음. 아, 이게 몇 그램 정도 되는 거예요? 3g.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북한 주민들은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합니다. 그리고 필로폰을 얼음 또는 빙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 현지에서 단독 입수한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중국 여성이 호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공한 사람은 이 여성이 흡입 중인 필로폰이 북한산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제조된 마약은 어떻게 국경 밖으로 운반되고 있는 것일까? 중국과 연락은 휴대전화로. 우리 국경까지 와서 누군가한테 얼방 만나자. 너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전화 오래 못하면 한 1분 1분 넘으면 뭐 잡힌다. 또 잡히지 뭐. 삼지기 어린나올 그지 맛이 다 먹거든. 빨간 볶음을 끓여 옷이 다 젖는데 물이 막 왔는데. 다음 날 취재진은 북한산 마약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조선족 장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내에서 마약 단속과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며 취재진에게조차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산 마약을 밀수한 곳을 알고 있다며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내 국경 지역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경비가 삼엄한 국경지대는 촬영은 물론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경을 지키는 경비 초소와 마주쳤습니다. 취재 차량을 멈춰 세운 군인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옵니다.
今天不要抢着炒饭，这个表现回去。啊，知道，我知道，我知道。好了。어디 사람이야? 아 우리? 그 뭐라고 하지? 내 영도 사람. 아 저희는 얘기 안 하고. 드디어 북중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뾰족한 철책 사이로 이곳이 국경지대임을 알게 해주는 경고문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육안으로 북한 마을과 주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인법에 있는 게 북한 사람. 아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는 그 건물들이 곳곳에 배치된 경비 초소와 이곳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국경 지역의 삼엄한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마약이 밀거래된다는 것일까? 취재진은 안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망대 위에 오르자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길게 뻗은 두만강 줄기를 사이에 두고 강 건너에는 북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지만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곳. 두만강. 지금 회령. 북한 회령시. 네. 아 함경북도 북부 두만강 연안에 위치한 회령시. 정막이 감도는 마을을 끼고 두만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가 만난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 두만강을 넘어 북한산 마약을 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두만강을 넘어온다 이 말씀인가요? 물로 동원해서 이렇게 건너온다고. 그 역시 몰래 두만강을 건너온 북한산 마약을 중국에서 판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수많은 군인들과 촘촘하게 들어선 경비 초소가 365일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시 카메라까지 사방을 주시하는 이곳에서 마약을 밀수했다는 그들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북한 집이요. 북한이라고? 만족해. 잘안되고 두만강 유역에 초소와 군인이 보이지 않는 민가가 나타납니다. 강폭은 다른 곳보다 좁았고 수심이 얕은 곳이 많았습니다. 아저 집들. 미치. 한참을 더 달리다 보니 피폐한 모습의 마을이 드러납니다. 강둑의 나무들이 온통 쓰러져 있거나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여름 동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홍수로 약 130명 이상이 숨졌고 주택 3만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그 후 여러 달이 지났지만 피해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두만강 사이에 국경지대니까 철조망도 있고 뭐 감시 카메라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요. 다 있지. 근데 이번에 홍수가 몽땅 열렸다니. 실제로 그가 북한 주민의 도강을 목격했다는 곳입니다. 그건 저 어디 얇은데 좁은데 저거를 물로 가서 가마 댕기고 전화상으로 가격 약속하고 그 이거 와서 몇 그램 하고서 돈까지 나온단 말이야. KBS가 입수한 영상 속에는 북한 주민의 마약 밀매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 북한 남성이 얼어붙은 두만강을 가로질러 국경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몸에 숨긴 채 도망치듯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남성. 반대편에선 중국 측 조직원이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필로폰을 건네주고 순식간에 북한산 마약 거래가 성사됩니다. 잠시 후 생필품과 돈을 챙겨받은 남성은 다시 얼어붙은 두만강을 가로질러 북한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전력을 다해 되돌아가는 남성.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경 초소를 지키는 북한 군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아무런 제지 없이 군인들이 그에게 길을 터줍니다.
북한산 마약은 이렇게 북중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된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걸리지 않고 넘어오는 이 초승아들이 북한 초승아들 그 아들 돈 제주면 된단 말이야. 거예요? 북한 군인들한테 뇌물조로 돈을 주고 밤에 그냥 넘어온다 이렇게 말. 그래. 근데 넘어올 때 그 빙두 마약을 얼마나 가지고 넘어옵니까? 그래서 한 100g. 100g. 그래서 한 200g. 또 한국 가면 또 뭐 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몸 하나도 있지. 그래 가져가 하나도 있지. 북한 주민들이 직접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마약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지 두만강 일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산 마약은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경을 넘는 순간 보통 5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마약 판매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넘겨진 북한산 마약은 연길 등의 주요 거점 도시로 모입니다. 그리고 마약 밀수업자들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경 밖으로 흘러나오는 북한산 마약은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북한 마약의 실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 마약을 밀매했다는 북한 주민들. 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약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는 마약을 처음 접했던 당시의 기억을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90년대에는 얼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석방돼서 나오니까 해령에 오니까 해령 사람들이 집집에 모여 앉아서 뭔가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나도 뭐 모르고 한번 해봤어요. 북한 주민이 필로폰을 흡입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경우 주사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필로폰을 마약이 아니라 몸에 좋은 약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배가 아파서도 그거 한 모금 하면 낫다. 뭐 두통이 심해도 한 모금 낫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도 뭐 노인 애들도 그걸 뭐 다리가 아프고 뭐 노인 애들은 당연히 뭐 무릎 관절이 아프고 그러니까 한 모금 하고 그러더라니까. 완전히 뭐 만병통치약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본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마약, 얼음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음을 한 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보통 유행어였습니다. 한 코라는 게 어떤? 감기가 걸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심하게 머리 두통하고 코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얼음 한 코를 딱 하게 되면 코가 일단 뻥 뚫려요. 우리가 박하를 여기다 탁 발라서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그런 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그들은 생각하지 이것이 마약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 만병통치약은 때로 약의 의미를 넘어 또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집에 가는데 원래 부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부조를 뭘로 가져가는가 하면 제일 반가워하는가 하면 이 마약을 가져가면 한 알, 두 알 이렇게 하는데 한 알이 한 10g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한 알 가져가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두 알 가져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현금처럼 금처럼 거래되고 있고요. 마약이 현금처럼 쓰인다는 충격적 증언. 도대체 북한에서는 마약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길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영국의 한 유명 블로거가 북한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북한으로 서핑 관광을 떠났습니다. 서핑은 최근 북한에서 신종 외화벌이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 산책 도중 무언가와 마주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No way. Is it real?
Guys, is this what I think it is? I mean, Sure looks like it. right, that. It's legal here. 북한 호텔 식당에서 열린 생일 파티. 친구가 장난스럽게 꺾어온 대마를 선물로 건넵니다. 지난 2008년엔 북한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양귀비 농장이 한 민간 단체를 통해 최초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곳이 군대 관할 지역이라며 북한군의 백도라지 사업, 즉 마약 재배 사업이 실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민군 한 개 사단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냐면 이제 아편 농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면 이제 그 아편이 정말로 그 뭐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위성에서 딱 내려 보니까 소련 군사위성, 미국 군사위성 보니까 이게 아편꽃이 확 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좀 추궁했나 봐요. 아, 이게 우리가 함부로 할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2년 후에 폐지합니다. 생산량이 한정된 천연 마약 대신 북한은 합성 마약으로 눈을 돌립니다. 화학공업의 중심지 함흥의 한 제약 공장. 이곳에서 화학기술자들이 정밀한 공정을 거쳐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제약학과 교수가 함흥 제약공장에서 비밀리에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얼음이라고 하는 암페타민을 생산했다. 이게 바로 결정체의 빙두, 즉 암페타민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연구한 거죠. 그리고 생산을 했어요. 약 6개월 전에 탈북한 보위사령부 출신의 박 씨는 2014년 5월 이 제약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함흥 제약 공장인데 오직장이라고 하게 되면 지하 2층에 있는 거예요. 지하 2층에 있는 건데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약을 생산하는 공정이거든요. 모든 게 다 유리판이에요. 유리판이고 화학 설비들이고. 체계적인 공정을 통해 필로폰과 헤로인 등 각종 합성 마약이 제조되고 있었다는 것. 빙도 만드는 거는 오직장에서 만들고 헤로인 만드는 거는 뭐 2, 3직장에서 그건 합의적으로 해갖고 공정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엉뚱 유리 시스템은 유리 설비예요. 진짜 뭐 마약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북한에서 만들어진 마약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탈북자 강 씨는 함흥의 제약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약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어디론가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마약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각으로 포장돼가지고 중앙에서 차가 딱 온대요. 벤츠 이런 게 딱 와가지고 딱 싣고 가는데 그 싣고 갈 때는 완전히 그냥 딱 봉쇄돼가지고 무장 모터 딱 서가지고 딱 기대가지고 딱 하는데.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마약을 제조해 해외로 유통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 거래 방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수함을 움직여요. 그 함흥에서 나가는 건 2달에 한 번씩 출항해요. 한 번에 빠지는 수량이 100kg에서 프랑스 쪽하고 인도네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인도네시아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위층까지 마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일 헬겐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도박장까지 찾아다니었다. 지난해 김정은 앞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된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의 경우에도 마약 때문에 숙청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현영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씨도 죽은 이유가 마약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람도. 올해 미 국무부는 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마약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필로폰 생산과 소비는 급증했고 북한산 마약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갈수록 국제사회의 시선은 따가워졌습니다. 특히 북한산 마약의 주된 판로였던 중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견제와 압력을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바람에 국가가 주도해서 더 이상 마약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 세계로의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 결국 공장은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자 제조 전문가들은 생계를 위해 집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기의 가정집에서 마약을 화학적인 그런 실험 그 도구들을 갖춰놓고 직접 생산하는 가정집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당초 국가의 외화벌이 차원에서 생산됐던 북한산 마약은 전 세계의 통제가 강화되자 민간을 통해 국경으로 빠져나왔고 결국 일부 조선족과 탈북자들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 겁니다. 생산은 북한이 하고 가운데 다리 교량 역할은 중국 사람이 하고 남쪽까지 또 남한을까지 가져오는 거는 또 뭐 중국 조선족 내지는 탈북자들이 하고 그랬죠. 북한의 마약 관리법을 보면 국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마약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제조했지만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마약 밀매가 어려워지자 마약은 곧 북한 주민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마약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북한의 실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일부 조선족과 탈북자들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북한산 마약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국경 너머 그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하루 평균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 마약 밀수 단속의 최전선입니다. 이제 막 해외에서 도착한 수화물이 엑스레이 1차 검색들을 통과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세관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마약 소지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중국발 비행기를 타고 와 조금 전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중국 연태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이 있는데 좀 우범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약 검사를. 엑스레이 검색으로는 마약을 모두 적발할 수 없습니다. 마약 탐지견이 수화물 검색에 투입됩니다. 부지런히 가방을 살피는 마약 탐지견. 드디어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짐을 확인한 뒤 공항을 빠져나갈 채비를 하는 남성. 이때 세관 직원들이 그를 다시 검색대로 데리고 갑니다. 최근 마약류 밀반입 건수가 많은 중국의 우범 도시를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로 지목된 겁니다. 한국에서 사세요? 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식당이래요. 아, 식당이요. 중국을 자주 다니시면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몸 수색도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워낙 많다 보니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나오시죠? 네, 이상. 실제 적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여행을 하면서 물품이라든가 또는 기타 소지품에 얼마든지 은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관에서 검색을 하는 것도 전수 조사를 하기보다는 랜덤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외 첩보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 전 수상한 가방을 메고 국내로 입국하려던 모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있네, 보이죠? 네. 아, 아이를 데리고 나오네요. 제일 먼저 이거는 기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탁이 없는 상태에서요. 어린 딸을 데리고 입국하려던 조선족 여성. 첩보를 입수한 세관 직원이 검색을 요구하자 검색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태연하게 들고 있던 가방 속엔 과연 마약이 들어있을까? 마약이 의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가방에서 발견된 것은 비닐에 감긴 하얀색 물체, 마약이었습니다. 오케이. 두 덩어리.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양이었습니다. 필로폰 약 1.5kg, 약 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입니다. 마약을 숨겨오는 방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속옷에 필로폰 약 10kg을 숨겨오려다 적발됐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이 신발 속에도 누군가의 은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발의 깔짝 밑에는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1kg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물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린 것은 구멍 뚫린 국경, 허술한 검색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약 92kg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는 아예 추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팬티에다 잡아온다든지 심지어는 항문에다 넣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삼켜서 가져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적발하기 힘들죠. 전문가들은 세관의 검문 검색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보완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마약 밀매자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관이라든가 그 공항 등의 그 검문 검색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체크하는 것을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약 탐지견도 조금 더 그 수를 늘려서 그 랜덤의 그 경우 자체를 더 확대한다고 한다면 발각되고 검거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가 잠재적 마약 상들에게도 퍼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전 예방 방안이 되지 않나 보입니다. 국내로 북한산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들 가운데 탈북자가 많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마약 범죄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다 보니 일부 탈북자들은 쉽게 마약 범죄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2006년에 탈북한 이 씨. 마약 중독을 애착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심각성을 몰랐다는 그는 처음엔 이것이 범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은 흥정을 하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런 대책 뭐 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이 엄중한 법이 처벌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잘 안 돼 있고 순수 자국 내 유통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약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몰래 가방이나 아니면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좀 정착이 좀 어려웠으니까 뭐 노가다도 하고 뭐 어디 서빙도 해보고 뭐 하며 다녔는데 현혹이 되는 거예요. 난 어차피 밑돈 장사도 할 돈도 없고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억 주면 가서 내 그것만 가지고 오면 50억을 해준다는데 거기까지만 가지고 와라. 그게 거의 돈이 한 50배를 벌 수가 있다. 그게 되게 혹하는 거예요. 올해 수감된 탈북 범죄자 셋 중 한 명은 마약 범죄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한 병원에서 한 달째 치료 중인 20대 조선족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구매를 통해 맨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특징이라면 어떤 소리가? 저도 모르겠어요. 생각한 사람은 소리 막 아직 사인 집안인데 누구도 없는데 그는 환각 상태에서 음독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들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착 시스템이 절실해 보입니다. 말도 그게 잘 안 통하고 황무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한번 딱 접한 건데 다시는 그런데 접하기 싫습니다. 진짜 무섭고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걸 좀 몰랐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나 조선족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엄연한 일원입니다. 그분들 탓도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조심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그 사람 몫의 탓으로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문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엔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그 근처엔 북한산 마약이 있었습니다.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일부 탈북자와 조선족들이 마약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그 마약 청정국이 아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필리핀 같은 마약 사태라든가 중남미처럼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최근에는 북한산 마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부 당국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사전에 공급을 차단하고 처벌을 높임과 동시에 치료와 치유를 할 수 있는 정책도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